하나가 모두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을 동원해 간첩 사건을 조작하려던 그 진짜 목적은 바로 영구집권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불법 개헌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첩보와 정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며 사건의 전모는 이후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2023년 8월 윤석열은 8.15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기와 다른 쪽에 서 있다고,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어 탄압하는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나 들었을 법한 얘기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혀를 찰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호탄이었습니다. 계엄의 명분이 절실했던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 발언 직후부터 김규현 국정원장은 대규모 정치 간첩 사건을 조작하려고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0월경 국정원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관계 담당자 40여 명을 간첩 사건으로 엮으려 했다는 내부 제보가 바로 그 당시 2023년 10월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전 정권 죽이기의 대단원을 초대형 간첩 사건으로 마무리 짓고 계엄으로 내달리려 했던 것입니다. 국정원이 대형 간첩 사건 조작을 시도하고 있을 때 윤석열 본인은 12.3 내란에 동원된 사령관들을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자리에 앉히면서 계엄 지휘 실행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국정원에서 간첩 사건만 만들어주면 즉시 계엄을 할 준비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막상 간첩 사건을 조작하려고 해보니 아무런 혐의를 발견할 수 없어 실패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 관계자들을 간첩이라고 낙인 찍고 법정 최고형도 생각을 했겠지만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정원의 1차 대규모 간첩 사건 조작 시도는 무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공작 망령은 12.3 내란 당시 윤석열을 충실히 따랐던 조태용 원장이 24년 1월경 국정원장으로 부임하면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실은 조태용 원장에게 국정원이 이석기 사건과 같은 대형 간첩 사건을 적발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국정원은 본격적으로 다시 간첩 사건 조작을 시작합니다. 대상은 재야인사, 윤석열 반대 세력, 노동계, 그리고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을 살았던 전력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엮어서 대형 간첩 사건을 터뜨려 재야 세력 및 정권 퇴진운동을 하는 그룹을 제거하고 총선에 영향을 끼치고 계엄까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 대남 영향력 공작 대응 TF까지 만들어 놓고 그 추진 경과를 18차례나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2024년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런 조직을 만들고 정치 관여를 하며 간첩을 조작해서 계엄을 시도해 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제2차, 저는 이것을 2차라고 부릅니다. 국정원의 2차 간첩 조작 사건 시도 또한 전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허무맹랑한 헛수고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4년 4월 민주당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총선에서 승리하자 조태용 당시 원장은 정치인 대상 간첩 사건을 다시 한번 추적하겠다고
윤석열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일부 당선자들이 고정간첩과 연락됐을 수도 있다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놓고 그 대상자 명단에 여당, 야당 더합 정치인 4명도 포함시켰습니다. 자나깨나 계엄할 생각만 하던 윤석열 입에 딱 맞는 국회 간첩이 있다. 국회 간첩 사건을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조태영이 윤석열에게 보고하고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조태영의 간첩 조작 사건 시도는 국정원 직원들의 저항으로 실패했습니다. 정치인을 미행하고 감시해서 꼬투리를 잡아내라는 지시를 직원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간첩 사건 추후 보고, 소위 추보, 간첩 사건 추보가 올라오지 않자 조태영이 화를 내면서 해당 부서장을 불러다가 질책하고 심지어 이 해당 부서장과 해당 부서에 감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부서는 도저히 정치인들의 혐의점도 없고 법적으로 수사할 근거도 없다라고 해서 감찰 조사마저 해당 부서의 정치인 간첩 조작이 근거 없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버리자 조태영은 결국 3차 간첩 조작 사건이 헛수고로 끝나게 되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2024년 5월이었습니다. 국정을 통한 계엄 정당성 확보에 실패한 윤석열은 그 직후부터 다른 경로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광분했습니다.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하고 정보사 요원들까지 동원해서 북한을 자극하여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11월까지 꾸준히 가열차게 도발을 유도했으나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 북한 도발 유도조차 실패한 윤석열은 결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명태균 게이트와 영구 집권의 헛꿈을 위해서 12월 3일 불법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은 국정원을 통해 전달하려고 했던 계엄 정당성 옹호 문건, 소위 입장문에서 스스로 12.3 비상계엄이 불법임을 인정했습니다. 전시나 사변이 아니라 정치적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계엄을 했다고 미국 측에 실토하였습니다. 조태영은 윤석열 안보실로부터 전달된 이 한글판 입장문을 직접 해외 담당 부서장에게 영문으로 번역해서 미국 CIA에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영문으로 바꾸어서 번역을 한 실무자의 초안을 조태영이 받아보고 이 초안을 자신이 외부에서 데리고 온 비서관에게 다시 한번 교정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 교정을 맡은 최종본을 들고 해외 담당 부서장이 CIA를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이 문서를 읽지는 않고 그 내용을 구두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구두로 설명하는 가운데 윤석열이 정치적 난관을 해결하고자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하는 요지의 입장이 전달된 것입니다. 한편 홍장훈 차장은 이 결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홍장훈 차장은 12월 3일 계엄 이후 12월 4일 1시 6분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그 순간을 보고 1시 45분 퇴근하였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간첩 조작 시도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이른바 안보위해 세력 명단입니다. 이 명단은 2008년 촛불항쟁 직후부터 작성된 것으로 이명박 국가정보원에서 최초 명칭은 종북 좌파 명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종북 좌파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안보위해 세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단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10수년 전부터 국정원 내부 극우 세력이 암암리에 유지하다가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마치 충성서약을 하듯 사상을 입증하듯이 지휘부에 들이밀었던 정치적 반대파의 명단이 바로 이 안보위해 세력 명단입니다. 이 명단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국정원 보고서에 첨부되어 만약 윤석열이 국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비상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다시 준다면 대대적으로 이들 명단에 포함된 해당 인물들을 체포할 수 있는 실행 준비에 나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 암기부의 포갑적 형태가 떠오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되는 안보위해 세력 명단은 상당히 큰 규모의 명단이며 여기에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12월 3일 비상계엄은 우발 소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023년부터 국정원을 시켜 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간첩 사건을 초대형으로 조작 기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였고 마침내 군을 직접 총동원해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공화국을 뒤집어 영구 집권을 노리려 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방위적인 내란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 내 일부 극우 세력이 20년 가까이 불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반대 세력 명단, 즉 안보위해 세력 명단을 보고 계엄 분위기 조성에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입니다. 과거 공안통치 시절 국회의원 명명을 북한과 엮어서 초대형 간첩 사건으로 만들어보자. 그러면 계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틀대로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윤석열의 대형 간첩 조작 사건과 내라는 민주시민과 국정원 내에 투철한 전문가 의식으로 가득 찼던 직원들에 의해서 차단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보위해 세력 명단은 존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란의 시작과 끝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의도와 구도, 목적, 노상훈 수첩과 안보위해 세력 명단의 관계까지 계속 더 밝혀져야 합니다. 이제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 윤석열 정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시도된 간첩 사건 조작 시도를 철저히 규명해 주십시오. 김기현, 조태용 원장 등 당시 지휘부가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받는 이 상황에서 즉각 다시 조사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보위해 세력 명단을 누가 언제 무슨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또 최근에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인물들이 안보위해 세력 명단에 추가되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반대파를 안보위해 세력이라고 딱지 붙여 간첩 사건까지 조작하려 했던 정치 공작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국정원은 법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의 내란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준비되고 실행되었는지, 또 여기에 일부 언론과 야당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지, 국민의힘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지는 앞으로 계속 수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국민이 지켜낸 대한민국입니다.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 시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정치 공작과 공안 통치가 절대로 발붙일 수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위해서 반드시 철저히 수사되어야 합니다. 특검은 특검 수사의 범위를 2023년 여름으로 넓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선원